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은 아들까지 데리고 친구 서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연이네 집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뛰다시피 다가와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승우야, 잘 지냈어? 응, 이모도 잘 지냈어? 그럼 이모도 잘 지냈지. 오늘은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며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서연이가 제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체리마, 미안한데 잠깐 우리 남편한테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뭘 놓고 갔다고 하는데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가까우니까 잠깐만 들렀다 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지? 당연하지. 나도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좋지. 서연이 말에 흔쾌히 대답을 하고는 다 같이 서연이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사실 서연이 남편 직업은 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연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 있기도 했고 임신도 안 되다 보니 겸사겸사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물론 오전에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하긴 했지만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저 또한 출산을 하고 난 뒤 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았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 남편이 우리 동네 근처로 발령이 났고 서연이네 부부가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날도 서연이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잠깐 들렀다 가자는 말에 서연이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 남편이 부탁했던 것을 전달하고 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도 무전기 있어? 어? 무전기? 아까 경찰 아저씨 만나러 갔었는데 그 아저씨가 무전기가 있었어. 아빠도 회사에서 무전기 있어? 아니, 아빠는 무전기 없어. 아빠 회사에서는 그런 거 사용 안 해. 진짜? 아빠는 왜 무전기가 없어? 그럼 경찰 아저씨만 무전기 있어? 경찰 아저씨는 나쁜 사람을 빨리 잡아야 하니까 무전기가 있는 거야. 남편이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서연이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아들이 무전기에 관심을 보였고 서연이 남편이 아들에게 무전기를 보여줬는데 아들 눈에는 그게 신기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잠이 들 때까지 아들이 남편에게 무전기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잠시 후 아들을 재우고 나온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무전기를 직접 봤나 봐? 승우가 궁금해하니까 서연이 남편이 무전한 척하고 그랬는데 그게 신기했나 봐. 왜? 승우가 뭐라고 했어? 아니, 계속 무전기 이야기를 하길래. 남자애라 그런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럼 무전기 하나 사줄까? 뭐? 무전기를? 승우가 궁금해하는데 무전기 하나 사서 같이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승우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무전기 하나 사줘야겠다. 라며 남편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들 생일날 남편이 아들에게 무전기를 선물했고 아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뒤 남편과 아들은 무전기 놀이 삼매경에 빠졌고 주말에는 내내 무전기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무전기 성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무전기 성능이 이렇게 좋아?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잖아. 말도 마, 요즘은 유치원만 다녀오면 무전기 놀이하자고 하도 졸라대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무전기 괜히 사준 것 같아. 제가 앓는 소리를 했지만 방끝이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 무전기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일은 시댁에 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댁과는 거리가 많이 가까운 편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냥 옷만 챙겨 입었는데요. 아들이 무전기를 챙기는 모습에 제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무전기는 그냥 두고 가자. 싫어. 삼촌이랑 무전기 놀이 할 거란 말이야. 무전기가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래. 그냥 가져가게 하자. 그래도 무전기 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럴까봐 그렇지. 거기다 집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무전기 받으라고 조르고 그러면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실까봐 그렇지. 내가 보니까 엄마도 승우가 하는 건 그냥 두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게 해. 승우 지금 엄청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라는 남편의 설득에 별 생각 없이 무전기를 챙겨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게 집안의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도련님에게 무전기를 쥐어주면서 무전기 놀이를 시작했고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평소 시어머님이 소음에 많이 예민한 편이라 약간은 걱정이 됐지만 손주의 재롱 앞에서는 시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듯 같이 무전기를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님이 많이 예민하시기도 했고 시기 질투도 많다 보니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안부 전화 문제로 트러블도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 시어머님은 제가 딸처럼 싹싹하게 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불만을 제기하곤 했어요. 결혼 후 3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불만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얘, 내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둘이잖니. 거기다 며느리는 너 하나인데 우리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조금만 살갑게 대해주면 좀 좋겠니? 어머님, 제 성격 자체가 애교를 부리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건 저한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뭐? 무리?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랬니? 뭘 사달라고 하기랬니? 그냥 싹싹하게 해달라는 건데 며느리가 돼서 그런 노력도 못해? 그게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살갑게 못하는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엄마, 나도 못하는 걸 왜 재림이한테 강요하고 그래? 넌 남자니까 그런 거고 원래가 여자들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노력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 시어머님이 잔뜩 부화가 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자 시어머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큰집 며느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해서 형님이랑 수다를 떨고 한다던데 넌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니?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저도 전화 자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하시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서 안 드리는 거잖아요. 전화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더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제가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전부 꺼내놓자 순간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형님네 며느리는 말을 조리 있게 참 잘한다고 하던데 넌 어쩜 그렇게 말주변이 없을 수가 있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회사에서 일은 똑바로 하고 있는 거니? 회사 일은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인 거지. 네 주변 사람들은 너 때문에 답답해서 환장할걸? 암튼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안부 전화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전화할 생각해. 이제 가족이 됐으면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들어.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결국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본거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도 못하는 요들을 왜 며느리한테 강요하고 그래? 형님네 며느리는 잘한다고 매일같이 자랑하니까 나도 부하같이 밀어서 그렇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무조건 똑같이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집사람이 처음부터 전화를 안 했던 건 아니었잖아. 남편이 따져묻고 있었는데요. 남편 말처럼 처음부터 전화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님이 맏며느리라는 것을 어찌나 강조하시던지
엄청난 중압감이 제 마음을 태산처럼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결혼 후 몇 달간은 시어머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할 때마다 시어머님이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반찬은 뭐 해 먹었니? 오늘 아침은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에 우유 먹었어요. 뭐? 토스트?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넌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그런 상식도 없는 거니?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주마. 아침에 먹는 그 빵 쪼가리가 건강에 그렇게 해롭다고 하잖니. 그런 빵 쪼가리 먹다 우리 아들 암이라도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니? 절대 우리 아들한테 빵 같은 거 먹이지 마라. 시어머님이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 모습에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뭐?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어머님 말씀으로는 맞벌이를 하면서 살림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맞벌이를 하는데 왜 저만 밥을 차려야 하는 거죠? 뭐? 그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밥을 차려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살림까지 부려먹으려고 해. 원래가 남자들 유전자 속에는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일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럼 여자만 그런 유전자가 있나 보네요. 당연하지. 원래부터 여자들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게 증명됐잖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들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딸들은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하잖니. 그게 다 유전자 체계가 그리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유전자도 없는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시어머님은 항상 괴상망측한 논리를 펼치곤 했는데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계셨기에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당신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논리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기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는 지경이었기에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님께 목소리를 높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매주 전화를 드리지 않자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괘씸하다며 한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한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요.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전세 조건이 좋아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시어머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마음을 열고 다시 시댁에 드나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착한 남편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왕래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기에 그냥 왠지 모를 눈치가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의 억지가 또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큰어머님이 시어머님에게 며느리 자랑을 수시로 하다 보니 심한 질투심 같은 것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또다시 억지 잔소리를 퍼부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 모두 제 편이 되어줬기에 그나마 참을 만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님이 조용해졌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시때때로 저를 노려보고 있다가는 저와 눈이 마주치면 피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노려보고 있으니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아 조금 일찍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전기를 찾던 아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전기가 하나밖에 없어. 어? 아까 가방에 넣으라고 했잖아. 잘 찾아봐. 아니야. 할머니 방에다 두고 온 것 같아. 아들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하자 남편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승우야, 그럼 아빠가 무전기 해볼까? 여기서 할머니 집까지 들려? 할머니 집이 바로 근처니까 될 수도 있어. 아빠가 엄청 좋은 무전기 샀거든. 남편의 말에 아들이 무전기를 들고 열심히 무전을 했는데요. 삼촌 나와라! 삼촌 나와라 오바! 아들이 열심히 외치고 있자 무전기에서 정말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나왔다 승우 나와라 오바. 승우 나왔다 오바. 무전기 잘 가지고 있어라 오바. 삼촌이 잘 가지고 있겠다 오바. 알았다 오바. 유치원 갔다 와서 다시 무전하겠다 오바. 라며 도련님과 아들이 한동안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승우야, 할미다. 할머니냐 오바? 그래 할미다. 할머니 뒤에 오바를 붙여야 한다 오바. 알았다 오바. 라며 또다시 시어머님과 아들이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새벽 5시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서 거실로 나와봤더니 무전기에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 나와라 오바. 어머님? 제가 얼떨결에 무전기를 받았더니 시어머님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오늘 반찬은 뭐니 오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전기를... 오늘 반찬은 뭘로 준비할 건가 오바? 혹시 또 발암물질 나오는 그런 음식 먹일 건 아니겠죠 오바? 이제는 전업주부니까 아침밥 잘 차려주기 바란다 오바. 어머님, 죄송한데 무전기 끄겠습니다. 라며 제가 무전기를 꺼버렸는데요. 무전기로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어찌나 황당하던지 할 말을 잃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무전기로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무전기를 꺼놓지 말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이죠. 결국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구 서연이를 만났는데요.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요즘은 꿈에서도 막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뭐? 무전기 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쓰는 그 무전기 말하는 거야?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때 니네 남편 보고 온 뒤로 우리 아들한테 무전기 사줬다고 했잖아. 남편이 등산 갈 때도 쓸 거라고 하면서 나름 좋은 걸로 샀거든. 아, 맞다. 그랬지? 근데 무전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 혹시 승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승우가 계속 무전기로 놀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로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시어머님 때문이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을 좀 해봐. 라는 서연이의 말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던 서연이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맙소사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완전 신박한 갈굼이다. 니네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나 지금 완전 혼이 반쯤 나간 것 같다니까. 근데 그거 배터리 다 되면 그냥 꺼지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시어머님이 이상한 쪽으로 박학다식하잖아. 박학다식은 무슨 박학다식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주워듣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건데. 아무튼 그렇긴 해도 뭔가 아시는 게 많긴 하잖아. 글쎄 인터넷으로 똑같은 무전기를 구매하셨더라니까. 뭐? 그럼 설마 무전기 충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라니까. 하도 이상해서 남편이 도련님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도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랑 무전한다는 핑계로 무전기 세트를 하나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니네 시어머니 진짜 소름 끼친다. 그니까 나도 지금 미칠 지경이라니까. 그럼 니네 집에 있는 무전기 충전시키지 말아봐. 그것도 해봤지. 근데 승우가 유치원만 다녀오면 할머니랑 무전한다고 난리도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승우 아빠한테 말은 한 거야? 남편이 쫓아가서 난리도 쳐봤는데 시어머님은 승우랑 하는 거라고 우게 된다고 하잖아. 거기다 승우도 할머니랑 무전하는 게 좋다고 하고 말이야. 그럼 아예 대꾸를 하지 말아봐. 요즘은 저녁에 끄고 자니까 아침에는 안 찾는데 승우가 무전기만 켰다 하면 그때부터 또 그렇게나 날 찾는다니까.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손자와 무전을 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갔고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님이 무전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무전기를 가져다 주면서 받으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아들이 제게 무전기를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오래. 받아봐.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전기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나와라 오바. 네, 어머님. 시할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며느리는 오늘 본가로 와라 오바. 어머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교신이 끊어졌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시댁으로 갔는데요. 큰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당분간 할머님이 시댁에서 머무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게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무전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전기는 왜 챙겨? 엄마가 계속 무전해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가지고 갈게.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난 승우랑 무전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집사람 찾잖아. 그야 물어볼 게 있으니까 겸사겸사 찾는 건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난리야 난리가. 승우랑 나랑 무전기로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으려고 그래. 니들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할머니랑 손자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울상을 짓자 시할머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전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무전기가 왜 있어? 우리 승우가 무전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무전기로 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무전기가 그렇게 멀리까지도 들려? 요즘 무전기 성능이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참 신기하네. 나도 구경 좀 한번 해보자. 라는 할머님 말에 시어머님이 새로 샀다던 무전기까지 꺼내서 자랑을 했습니다. 혹시나 고장나거나 충전기가 더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똑같은 걸로 하나 샀는데 이게 아주 신통방통하다니까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애미가 똑똑하니까 나 좀 알려다오. 제가 똑똑하긴 뭐가 똑똑하다고 그러세요. 가만 보면 애미가 아는 게 참 많아. 그러니 이런 무전기도 막 사용하고 그러잖아. 그 며느리는 이런 기계는 아예 사용할 줄도 모르잖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네 총명함을 따라갈 순 없지. 그 며느리는 기계치도 그런 기계치가 없다니까.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 좀 알려다오. 라는 시할머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심성의껏 시할머님께 무전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모습에 우리는 조용히 시댁을 나왔는데요. 그 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다음날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아들이 무전기를 켜고 열심히 할머니를 찾다가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전화 좀 해봐. 할머니는 왜? 유치원 다녀오면 할머니랑 무전하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무전을 안 받아. 엄마가 전화해서 무전기 좀 받으라고 해봐. 할머니 바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아들을 달랬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해보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님은 무전기뿐만 아니라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무전기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요? 제가 놀라서 묻자 도련님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이 할머님께 열심히 무전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는데요. 오래전부터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할머님께서
단박에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전기를 배우신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무전기로 시어머님을 찾으셨다네요. 우선 새벽에 할머님이 무전기를 켜고 시어머님을 부르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집안에 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던 어느 새벽 정적을 깨뜨리고 무전기에서 시할머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네요. 애미다 와라 오바, 애미다 와라 오바 라는 말에 시아버님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시어머님을 흔들어 깨웠다네요. 내가 무전기 꺼놓으라고 했지. 무전기라니. 시어머님이 잠결에 일어나서 무전기를 집어들자마자 시할머님의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왔답니다. 애미 나와라 오바. 어머님? 애미는 빨리 나와라 오바. 어머님, 새벽에 무슨 무전기를 하세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내 방으로 가지고 와라 오바. 예? 물이요? 애미는 꼼지락거리지 말고 물 좀 빨리 가지고 와라 오바. 라는 말에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물을 따라 할머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불만스레 말을 했다네요. 어머님, 그냥 꺼내다 드시면 되잖아요. 첫째도 새벽에 물 마시러 가다가 자빠져서 지금 깁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까지 그리 되면 네가 병수발 다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아주버님은 술 드시고 그런 거잖아요. 어찌됐든 사방이 온통 깜깜하니 뭐가 보여야 말이지. 근데 이 무전기가 참 좋네 그래. 이래서 똑똑한 며느리를 둬야 한다니까. 애미가 똑똑해서 무전기 사용 방법도 알게 되고 참 고맙구나. 라며 할머님이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할머님이 무전기로 시어머님을 찾았다네요. 애미 나와라 오바. 애미 나와라 오바. 그러면 시어머님이 잠이 덜 깬 상태로 시할머님께로 갔고 시할머님이 수시로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화장실을 좀 가야 하는데 암흑천지라 갈 수가 있어야지. 불 좀 켜다오. 라는 말을 하셨다네요. 한동안 집안 상황을 설명하던 도련님이 잠시 웃음을 터뜨리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님께서요? 네, 할머니가 엄마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날 엄마가 형수님을 괴롭힌다는 걸 제가 얼핏 얘기했더니 작정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그 바람에 엄마는 지금 혼이 반쯤 나간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제대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 안 될 거니까 형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뒤 정말로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시할머님이 다시 큰 댁으로 가신 뒤에도 시어머님은 절대 무전을 하지도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는데요. 얼마 뒤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들이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전기 왜 안 받아? 무전기 내다 버렸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무전기 얘기도 꺼내지 마. 무전기를 버리면 어떡해.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무전기를 외치자 시어머님이 귀를 틀어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두 번 다시 전화 문제로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 도련님이 예비 동서를 소개해 줬는데요. 시어머님이 예비 동서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각자 인생 각자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되도록이면 얼굴 마주치지 말도록 하자. 그냥 니들끼리만 잘 살아. 우리도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가족 모두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할머님의 총명함에 감탄을 한 채 시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